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고쳐주는 삼촌 송승욱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같이 사는 여자 이은입니다. 네, 오늘은 읽어주는 삼촌 사연을 공유하는 시간인데요. 소심한 팔랑귀인 저 혼자 성형 상담을 받으러 가도 될까요? 답정너라고 하죠. 상술인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올여름 방학 때 성형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 대학생입니다. 고쳐주는 삼촌 MBTI 영상 보고 사연을 남겨봐요. 제 영상을 그래도 몇 안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인가 본데요. 저의 성격 유형은 INFP인데 이 성격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수능 끝나고 수술을 받을 때 저는 너무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어요. 제가 좀 소심한 편이거든요. 또 제 별명이 팔랑귀라서 상담받으면 바로 수술 때 눕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고, 또 어떤 쌍꺼풀이 저한테 맞는지도 모르겠고 쌍꺼풀 수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수술까지 추천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다 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. 소심한 팔랑귀인 저 혼자 성형 상담을 받으러 가도 될까요? 결정장애시군요. 소심하신데 또 귀도 얇으신가 봐요. 저는 약간 결정장애까지는 아니지만은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, 이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이분이 눈에 대해서 아마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상담을 가시면은 뻔해요. 아마 뭐 비절개 눈매 교정하자, 눈에 지방이 많으니까 뭐 지방을 빼자, 몽고주름이 있거나 눈을 어쨌든 좀 키우고 싶으면은 뭐 위트임이나 뒤트임을 하자, 뭐 이런 아마 권유를 받게 되실 거예요. 사실은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람만 시행을 해야 되지만은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, 요즘에. 왜?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의사들이. 실질적으로는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, 눈 뜨는 근육에 힘이 선천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, 안검하수 교정술을 해주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근데 안검하수도 진성 안검하수가 있고 가성 안검하수가 있어요. 가성 안검하수인 경우에는 피부가 처져서 눈동자가 가려져 있거나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눈동자가 좀 덜 보이는 경우인데, 그런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안 해줘도 되거든요. 그냥 쌍꺼풀만 만든다든지 피부를 조금 절제를 한다든지 지방을 좀 제거한다든지 그런 것만 해줘도 눈 뜨는 게 훨씬 좋아지거든요. 환자분이 이런 정보 없이 그냥 무작정 아마 가게 되면은 무분별하게 눈매 교정 합시다, 이렇게 게임에 빠지실 수도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한 군데만 가서는 안 되고 4-5군데 이상은 병원에 상담을 돌아다녀 보시고,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에서는 상담실장이 상담을 하는 병원도 많거든요. 이제 그런 병원보다는 원장님과 상담을 먼저 하거나 원장님과 상담 시간이 좀 더 긴 병원을 좀 더 추천을 드려요. 눈매 교정뿐 아니라 또 뭐 위트임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절개법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위트임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. 물론 매몰로 하시게 될 경우에는 따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위트임이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. 근데 뭐 절개법을 하면서 위트임을 한다? 상술인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이런 말 해도 괜찮은 건가요?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저는 제가 배운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. 코도 추천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은 코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급 안 하시면은 코를 하라 뭐 이렇게 권유하시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.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코도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코도 상담 받으실 수 있겠죠. 코 같은 경우에는 다 대동소이해요. 사견인데요. 첫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자가 연골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, 재수술인 경우에는 이제 기증늑이나 자가늑 같은 거를 쓸 수도 있지만은, 지금 이러면서 코수술 꼬시는 거 아니야? 지금 쌍꺼풀 수술만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? 뭐 이거 추천 저거 추천 받으면은 이게 좋아 보이고 저게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기준을 정해 드리는 거죠. 이분 어떤 쌍꺼풀이 자기한테 어울리는지 모르겠대요. 제 경우에는 거울 보고 이쑤시개를 이렇게 살짝 라인 잡아보면서 이 라인 저 라인 다 봤거든요. 그리고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. 어떤 게 자기한테 어울리는지요. 코 수술을 안 한다고 하셨지만 혹시 원하신다면 옆모습 찍어서 포샵으로 한번 살짝 높여보세요.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. 네,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. 눈 상담을 가시면 원장님들이 보통 라인을 몇 개 잡아주세요. 근데 이분은 뭐 결정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보통 그냥 남자들은 뭐 속상을 많이 하니까 그냥 비슷하게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분이 지금 사진이 없어서 제가 뭐 절개냐 비절개냐 이거를 지금 추천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, 피부가 그렇게 두껍지 않다면은 비절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 거고,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절개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원장님을 만났을 때 질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. 질문 리스트를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.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절개가 어울리냐, 뭐 비절개가 맞냐, 눈매 교정이 필요하냐 마냐, 트임이 필요하냐 마냐, 붓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, 그리고 AS 기간. 왜냐면은 쌍꺼풀이 절개로 하든 비절개로 하든
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맞아.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비용인데 병원마다 다 다르고 수술 방법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. 마취 방법을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이 라인을 좀 봐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부분 마취 하는 걸 추천드리고,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 또는 전신 마취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 정보가 많잖아요. 맞는 정보도 있지만 다시 틀린 정보들도 있거든요. 답정너라고 하죠. 그러니까 답을 정하고 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 뭐 이미 수술 방법까지 자기가 정해서 오기 때문에 뭐 상담이 안 돼요.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, 광고 말고 진짜 의학 정보를 환자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꽤 있거든요. 3-4분 거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상담을 가신다면은 같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, 사실은 뭐 어떤 성격이어도 상관이 없어요.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인프피 이분이 결정장애가 있지만 이 결정장애는 생각이 많아서 오는 결정장애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생각을 표출을 못하는 것 뿐이시지 마음속으로 생각은 있으신 거래요. 그리고 의외로 고집이 세답니다.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. 아마 환자분도. 지금도 코는 안 하겠다고 딱 지금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. 근데 코도 남자는 사실 코죠, 남자는 코.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나거든요.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어요. 그러니까 환자분은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들을 조금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다니시면은 각 병원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본인하고 맞는 병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이렇게 사연을 읽어봤는데요. 조금이나마 사연자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환자분이 아니고 뭐 결국은 환자분이 되겠지만 곧 뵀으면 좋겠네요.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려요.